보험 이력이 본네트랑 핸들을 교환했는데 100만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만원짜리가 있을 거예요.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? 100만 원이요.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니까? 1000만원짜리가 더 좋은 매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,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. 다들 수입차를 좋아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좀 저렴한 금액에 수입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1000만원 초반 정도면 정말 그럴듯한 수입차를 고를 수 있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차량이 제 차입니다. 바로 아우디의 A6 차량이죠. 라이트를 보면 지금 이게 16년식에 바뀌는 라이트란 말이에요. 이게 지금 이 전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세련됐습니다. 지금 나오는 신차 중에서도 이 차보다 뭐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 드는 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요. 그럼 도대체 이게 얼마냐? 지금 제가 요거 지인한테 팔았어요. 1200만 원에 팔았습니다. 좀 저렴하게 팔았어요, 시세보다. 1300만 원, 1400만 원이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생각보다 엄청 싸죠? 물론 수입차를 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너무 저렴한 걸 사는 거를 저는 항상 비추천해오는 사람이었어요. 뭐 강가가 많이 된 이런 수입차를 무조건 나는 한 번은 타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1000 초반 정도로 이제 수입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, 어떤 식으로 차를 봐야지 그나마 수리비를 좀 덜 맞고 어디 가서 잘 샀다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소리 어떤 것 같아요? 시끄러워요. 아니, 디젤 차니까 시끄러운데 이제 다른 차에 비해서 잡소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? 소리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, 이 정도면. 근데 얘가 지금 키로수가 얼마냐? 15만 킬로나 주행을 했습니다. 제가 꽤 많이 탔어요. 중고차 사러 가면 10만 킬로나 15만 킬로가 이제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에요. 그런데 10만 넘는 매물을 본다라고 할 때는 사실상 10만이냐 15만이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10만이 넘어가는 매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관리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. 자, 그럼 관리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? 이렇게 관리를 좀 하신 분들은 정비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. 판매자가 딜러에게 정비 내역서를 안 넘겨주는 경우도 많거든요. 여기 한 바퀴 뺑 돌면서 끝내지 말고 가까운 카센터나 이런 데 예약을 해가지고 소모품 정비는 어떻게 됐는지 정비사분들은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어떤 걸 갈아놨습니까? 정비를 했던 차입니까를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아요. 좀 물어봐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반대로 정비를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막 타면서 소모품 관리 안 해, 그리고 10만을 탔어요. 그럼 그 차는 어떨까요? 고수리비에 폭탄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전차주가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키로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8만이랑 18만의 차이, 이 정도면 좀 그래도 8만이 좋겠지만 10만이 넘는 상태에서 뭐 3만 킬로, 5만 킬로 차이 나는 거는 그 전 주인의 성향이 더 중요해요. 그리고 보험 이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본네트랑 핸들을 교환했다고 칠게요. 그러면 보험 이력이 본네트랑 핸들을 교환했는데 100만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만원짜리가 있을 거예요.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? 100만 원이요. 그쵸?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니까? 그런데 사실상 1000만원짜리가 더 좋은 매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유가 뭐예요? 펜다랑 본네트를 교환을 하려면 사실상 라이트랑 범퍼까지 교환을 해야 되는 사고라고 봐야 되는데, 이 라이트 값만 200이라니까?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? 근데 어떻게 100만 원에 이걸 수리했을까? 속된 말로 야매 수리를 했다. 범퍼 100만 원, 라이트 200만 원, 펜다, 본네트, 부가적인 브라켓 같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공인비도 있을 거고 도장비도 있을 거고.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수리가 들어간 게 오히려 정석 FM대로 수리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사고 부위에 대한 적절한 보험 이력이 있는 게 오히려 좋은 매물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단순 교환이 있는 차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보험 이력이 적다고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교환 부위에 적절한 수리비가 들어간 게 오히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변경 횟수가 되게 많았습니다. 7회인가 이랬어요. 그러면 그 차는 나쁜 차일까요? 나쁜 거 아니에요? 그쵸,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제가 아까 전 소유자의 성향이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. 한 명이 오랫동안 이상하게 운행을 한 것보다는 그래도 잘하는 사람 여러 명이 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. 그리고 이 아우디 같은 경우도 1대 차주는 이 차를 되게 막 몰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수리비 폭탄에 노출이 됐죠. 근데 2대 차주가 나 같은 놈이야. 그러면 수리를 다 해놨잖아요. 제가 엔진 건들고 미션 건들고 하체 건들고 다 했단 말이에요. 그런 경우라면 한 사람이 막 몰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소유자 변경 횟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차 상태를 실제로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. 지금 번호판 앞자리가 3자리잖아요. 느낌이 오는 게 있죠. 용도 이력이 있겠구나. 유출할 수 있습니다.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뭐 대충 아실 거예요. 한 16년식 정도 차량에 앞자리가 3자리면 용도 이력이 뭐 거의 80% 이상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요런 이제 등급이 좀 있는 차량들의 렌트 이력이 있으면 보통은 장기 렌트입니다. 단기로 뭐 대여 용도로 렌트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애초에 높은 등급의 차를 뽑질 않아요. 이 용도 이력을 사람들이 왜 싫어할까요? 내 차 아니라서 막 탈까봐? 그쵸, 내 차 아니라서 막 탈까봐. 저는 근데 그것도 전 차주의 성향이 되게 중요하게
중요하게 역할을 한다고 봐요. 제네시스 같은 국산차 같은 경우도 요즘 막 장기 렌트 비율이 막 30%가 지금 넘는 것 같아요. 중고차 매물로 봤을 때는. 수입차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적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리스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. 문제는 리스차 같은 경우에는 이력이 남지를 않습니다. 사실상 장기 렌트랑 리스는 거의 비슷한 금융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. 내가 타다가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수를 할 수도 있겠죠. 장기 렌트는 이력이 남아요. 리스는 이력이 안 남아요. 그럼 내가 장기 렌트는 절대 싫어하면서 매물을 보다가 혹시나 내가 산 게 리스차면 어떡할까요? 너무 억울하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을 볼 때 장기 렌트든 일반 차량이든 구분 없이 일단은 스펙만을 놓고 봅니다. 렌트 이력이 있으면 그만큼 싸면 오케이예요. 그리고 내가 실제로 보고 상태가 좋으면 그냥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구입을 했고요. 그리고 용도 이력이 있는 차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몇 대 탔었어요. 너무 장기 렌트 피하다 리스차 살 수 있으니 그런 거 너무 구분하지 말고 좀 매물을 폭넓게 보고 여러 대를 보고 그 중에서 비교해서 선택을 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사고 이력, 뭐 보험 이력, 그리고 뭐 차량의 뭐 연식 키로수 따져서 뭐 좋은 금액의 차를 골랐다 칠게요. 그럼 이제 차를 보러 갈 거잖아요. 어떤 순서로 봐야 되냐? 일반인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사용감을 위주로 보세요. 외관이 너무 험하다. 그럼 관리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.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차를 아끼는 사람들은 외관도 같이 신경을 써줍니다. 상원 씨. 이거 뭐예요? 이거는 제 와이프가 주로 이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차는 제가 관리를 해줬습니다. 소모품 제가 다 갈아줬지만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운전하는 제 와이프가 혼자 이 차를 관리했다. 어땠을까요? 저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힐버건도 한번 해준 건데 또 긁은 거예요. 이 실내 되게 깔끔하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, 전차주가 이 차에 대한 애정이 있었구나 없었구나를 좀 유추해보면 좋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운전 안 하고 중고차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시운전이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근데 시운전은 그냥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. 뭐 신차 보증이 뭐 일반 보증까지 다 남아있다, 그런 경우에는 뭐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특히나 이런 연식이 좀 있고 주행거리가 되는 수입차들은 무조건 시운전을 해보셔야 돼요. 사실 1000만원 초반으로 사면 굉장히 신차가에 비해서 단가가 미친듯이 된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일단 마음가짐 자체를 나는 이 차를 기름만 넣고 타야지, 와 1000만원 초반에 기름만 넣으면 개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게 1000만원 초반에 살 수 있다고 해서 아반떼 AD랑 유지비가 비슷한 게 절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수리비에 대한 여유분을 좀 비축을 해놔야 되고요. 그래야지 오랫동안 잘 탈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절대로 1000만원짜리 수입차 사면 개꿀이다, 1000만원짜리 수입차를 사야 된다, 이런 영상은 아니고요. 어차피 살 거면 이런 방식으로 좀 사면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찍은 영상이니까 나쁘게 보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.